남원시가 최근 공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혜 개선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배제된 업체가 공법심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고발 조치를 추진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을 위해 주식회사 먹개비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1.5%로 낮추고 입점비와 광고비, 월 사용료는 모두 무료입니다.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회원이 친 공이 다른 이용객을 다치게 했다면 연습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골프 연습장과 보험사가 1,37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가짜 물품 거래 사이트에 입금을 유도해 수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174명으로부터 3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남원시가 최근 공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혜 개선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배제된 업체가 공법심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고발 조치를 추진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청 앞 광장입니다. 최근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곡지구와 주촌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자 선정 과정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남원시가 사업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공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특정 업체들을 배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계약법 규정대로 수의계약을 추진을 하지 말고 입찰을 하든가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시에는 분명히 이건 시장님께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해갖고 추진하는 게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에 수해 예방을 위한 펌프 설치 44억 2억 재진기 설치 23억 2억 등 67억 2억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신기술이나 인증 제품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재난안전산업진흥법 19조를 근거로 공법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적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진흥법에 의해서요. 신기술이나 인증 제품을 우선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심의위원을 이제 공개 모집을 해서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종합정비사업 설계 용역에 따른 시방서 규격서를 기준으로 공개 입찰을 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는 업체 측. 적절한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했다는 남원시. 사업자 선정 과정 적법성을 놓고 법적 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회원이 친 공이 다른 이용객을 다치게 했다면 연습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은 이용객 A씨가 골프 연습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골프 연습장과 보험사가 1,37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가짜 물품 거래 사이트에 입금을 유도해 수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주 안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B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중고 물품 판매자에게 구매자인 척 접근해 가짜 사이트로 유인한 뒤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174명으로부터 3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1중앙경찰학교를 남원으로 유치하기 위해 영호남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단체장에 이어 정치권까지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을 호소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영호남 10개 시군 주민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에 유치하기 위한 결의대회입니다. 남원 부지의 지리적 이점과 함께 지형이 완만하고 개발 여건이 우수하여 신속한 개발과 향후 시설 확장 및 단계별 발전이 용이한 최적의 부지이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당위성을 전면에 세웠습니다. 국가교육 인프라의 70%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호남과 영남 정치권의 지지도 이어졌습니다. 연간 5천여 명의 교육생 이동과 교육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전문가들도 남원 설립의 상징적 의미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영호남 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가 나왔습니다. 이 사업을 국가균형사업의 시범사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북과 경남을 최초의 이번 정부의 국민주권정부의 최초 협력사업으로 만든. 이런 청사진은 경찰 직장협의회의 공감도 얻었습니다. 남원은 저희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정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정말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의 최종 후보지 선정이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진 가운데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향한 남원의 열망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제시가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을 위해 주식회사 먹개비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1.5%로 낮추고 입점비와 광고비, 월 사용료는 모두 무료입니다. 김제시는 모바일 김제사랑카드 연동결제와 할인 쿠폰 지급 등 다양한 혜택으로 소비자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제시 관계자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김제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화폐와 연계한 할인 혜택 등으로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 웃는 김제형 지역 상생 배달 앱으로 키워가겠습니다. 김제시는 이번 배달 앱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수능에선 사회탐구 쏠림 현상이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정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응시자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주요 대학 자연계학과에서 사탐 점수를 인정하면서 과탐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느끼는 사탐에 응시자가 몰린 겁니다. 이른바 사탐런이라 불리는데 이번 수능의 최대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올해 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탐 응시자 비율은 77%로 역대 최대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단기간에 암기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탐구 영역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응시자가 몰린 사탐의 경우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나뉠 수 있는 만큼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과탐은 1, 2등급 받기가 더 어려워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단기 암기 했을 때 성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탐구 영역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좀 효과적일 수가 있고 한두 문제에 의해서도 어떤 치명적인 유불리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실수를 줄이겠다라는 각오로. 하지만 지문이 긴 국어와 영어를 완전히 손 놓을 경우 감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할애해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고도 충고합니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당일 시간표에 생활 패턴을 맞추고 시험 시간에 맞춰 문제를 푸는 연습도 필수적입니다. 수학은 정확하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국어랑 영어는 가끔씩 들어가서 이렇게 멍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어랑 영어는 놓치지 말고 꾸준히 푸는 연습을 한다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2일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수험표를 받아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험표를 받고 그 학교에 가서 내가 어디서 시험 보는지 확인하는 건 시험 전날 15시부터 가능하니까요.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13일 치러지는 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 3만 1천여 명 많은 55만 4천여 명이 응시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관련 교과서 조사 지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전북교총은 6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 청렴 실태 조사를 빌미로 교과서 출판사까지 조사하는 건 학교 자율성과 교사 권한을 침해하는 행정 간섭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초중고, 대학생 청렴교육 의무화를 이유로 교과서 출판사와 단원 현황 등을 학교별로 보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교총은 이번 조사가 교육부 권한을 넘는 월권이며 학교 간 비교나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항목을 즉시 중단하고 학교 자율성과 교육과정 운영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이 빠르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경선 시 컷오프는 최소화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다자 대결 지역은 1, 2차에 걸쳐 경선으로 후보자를 결정할 전망이어서 후보자 간 합종 연횡이 대세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비례대표는 권리당원 100% 투표로 선출할 예정이고 과거 지역위원장과 도의원, 단체장 등으로 이뤄진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중앙과 지방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6.3 지선 경선 과정에 광역 기초단체장 후보가 3인 이상이면 결선, 선호 투표를 실시하지만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경선 방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6인 이상의 다자대결 구도 선거구는 컷오프를 하지 않는 대신 A, B조로 나눠 권리당원 100%로 1차 예비경선을 실시한 뒤 최종 경선은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50%로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라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감인데 다자대결 구도의 선거구의 1, 2차 경선을 통한 공천 후보 선출 방식은 후보 간 합종 연횡 등으로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 향교동 남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지난 5일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마당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1일 1가구 소통 행정을 통해 발굴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를 돕기 위한 나눔의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나눔 행사에는 남녀 새마을 지도자 40여 명과 시의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봉사자들은 배추 600포기와 양념 재료를 활용해 담은 김장을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올해 남원 시민회장 봉사장을 수상한 조용봉 새마을운동 남원시 지회장은 직접 재배한 배추 600포기와 고추 등 1,000만 원 상당의 김장 재료를 6년째 기부하고 있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안군 보건소는 오는 10일부터 21일 관내 금연구역 3,300여 곳에서 흡연 행위를 단속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버스와 택시 정류소, 수소 충전소, 도시공원과 실내외 체육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음식점 등입니다. 군 보건소는 3개 점검반을 편성해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읍시가 5일 민간기업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열린 이번 교육에서는 겨울철 한파와 중대재해에 대비한 예방 방법과 대응 요령 등이 소개됐습니다. 강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을 지낸 고광열 강사가 맡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